3차 방북 빈손 나그네 폼페이오. 기로에 서 있는 전혜경의 고뇌. 2018년 7월 8일 폼페이오가 평양을 3차 방북했지만 이번에는 김정일과의 면담은 불발되었습니다. 김정은은 폼페이오를 만나지 않고 김영철을 통해 트럼프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며 이번 고위급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를 확신한다는 개소리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믿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 폼페이오와의 면담을 거절한 김정은의 운명은 오히려 참소 외에는 답이 없을 것으로 더욱 확신합니다. 나라의 TV는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 대해 미국 CNBC 방송 내용을 토대로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7월 12일 판문점에서 미-북 실무회담 예정.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 둘째, 미군 유해 송환 문제는 논의 중. 셋째, 실무회담에서 미사일 실험시설 폭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논의 예정. 네 번째, 북괴 외무성이 폼페이오를 가리켜 평화협정 언급 없이 악당같이 CVID만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유감이다라고 논평했으나 트럼프를 욕하지는 않음으로써 트럼프와 김정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 다섯 번째, 북괴,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뜻에 반하는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 여섯 번째, 김영철이 중대한 논의 앞에 놓고 잘 못 주무셨겠다 하니 폼페이오 잘 잤다로 받아치고 김영철이 짚고 넘어갈 것 있다 하니 폼페이오 역시 나 역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로 응수하며 주먹다짐 날 뻔했다고 하며 폼페이오는 아마도 핵시설을 왜 줄기차게 가동하고 있냐. SLBM은 또 왜 아직 진행하냐 등을 따져 물었으리라 추측. 폼페이오는 사석에서는 김정은이 핵포기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크게 확산 보도되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미국 트럼프 역시 선거용 시간 벌게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 전문가들도 이번 폼페이오 3차 방북, 미북 협상 결과를 두고 비핵화 돌파구 마련 못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힌 데 대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직접 반박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고 어려울 것이라는 뚜렷한 신호라면서 평양의 의도는 물론 담화가 일시적인 표출인지 또는 북미 간의 깊은 오해를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측의 유감 표명과 방북 기간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과 면담이 불발된 것을 거론하며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응을 판에 박힌 협상술로 보고 놀랄 이유가 없다고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수차례 방북해 북한 당국과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는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판돈을 올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깎아내리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것이다. 그들은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고 매우 대가가 클 것이며 내놓을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는 북괴와 협상을 끝내고 한국 문재인을 패싱한 채 곧장 일본으로 직행했습니다. 며칠 전 전희경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파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라의 TV는 액면 그대로 그 내용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애국 우파 지지층들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전희경 의원에게 점잖은 충고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전희경 의원은 7월 5일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문을 내놓았기에 우선 소개합니다. 몇 분들께서 신문기사를 보시고 제 입장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위의 생각이 제 입장입니다. 저는 3번의 의총 중 2번 의총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지선 참패 후 첫 의총에서는 우리는 패배했지만 30% 우리가 너무나 밉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권 폭주를 막아야 하기에 눈 질끈 감고 투표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보고 이제 113명 우리 모두가 각자 무너지는 댐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자기 진지를 지키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역사의 심판에 스스로를 맡기고 국회에서 싸워내자. 젊은 인재들을 모셔서 세대 교체를 해야 우리 가치가 국민들께 전달된다. 사람을 키우자. 둘째,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의총도 없이 중앙당 해체 등 당의 운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야당이 싸울 힘은 113명밖에 없는 만큼 의총통해 의논하고 총의를 모아가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쇄신을 성급하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일들을 위해 원내의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돼도 아이들 교과서에 자유가 빠져도 추미애 대표가 토지 국유화를 투항해도 적시의 견제 구하나 없는 이모의회 상태를 막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발언입니다. 기자가 그린 표 어느 칸에 들어갔는지 제겐 중요치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노심초사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태극기 집회도 참석해서 누구보다 아스팔트 위에 애국 우파 세력들의 염원을 잘 아는 전희경 의원의 입장문을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삶을 살면서 어떨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길 강요당하는 잔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희경 의원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에 패하면 관련자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전통적인 수순이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책임져야 할 대상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은 김무성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김무성계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입장일 겁니다. 하지만 좌파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당내 문제 즉 일단 선거 패배에 대한 원내대표의 책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대해 전희경 의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려면 바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당내 문제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외쳐야 하는 겁니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전희경 의원의 입장에서는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그냥 문재인 좌파 정권과 맞서는 데만 집중하자고 주장하지만 전희경 의원은 분란을 야기시키며 실제 편을 가르고 있는 쪽에 서 있다는 것이 애국 우파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심경인 겁니다. 우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그냥 적당히 피해갈 게 아니라 지금 전희경 의원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김무성계를 따르면 그 즉시 우파 애국 지지자들에게 비난과 원성을 한몸에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좌파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우파 핵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는 애국 우파 세력들 아닌가요? 지금 우파 유권자가 30%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지만 다음 총선에서 우파 옷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핵 세력들에게 기꺼이 표를 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현재 탄핵 주도 세력, 즉 복당파들을 옹호하는 우파 방송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대세인 거죠.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할 수 있을 뿐 연임 또는 여러 차례 할 수 없는 관계로 전희경 의원은 다음에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공천을 받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바라보겠다면 당내에서도 계파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 발언을 하세요. 이게 나라의 TV의 충고입니다. 김상득님, 하회수님, 김휘성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